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코인 거래소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오늘도 많은 또 변화나 이런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뉴스 기사들도 하나 둘씩 이렇게 빠르게 뭔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저는 이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느꼈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뉴스 기사들이 참 많아가지고, 일단 매경 이코노미에서 일단 써주셨는데, 기사를 보면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문제는 나머지 거래소다 해가지고 4대 거래소 외에는 뭐 나머지가 문제다, 줄폐업을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고, 좀 뭐 이제 피해액이 3조 원에 달한다, 뭐 이 정도 내용이죠. 이 정도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뭐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 기사를 냈는데, 실명 계좌 없는 중견거래소 결국 워너마켓 문 닫는다 해서, 워너마켓 종료일은 텐엔텐 9월 7일, 코어닥스 9월 15일, 플라이빗 9월 17일, 비크몬 9월 17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워너마켓 종료하거나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 아마 이제 동일하게 내용을 써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올수록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자님들께서도 이렇게 써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사실 좀 뭐 걱정도 많이 돼요. 걱정도 많이 되고, 이렇게 폐쇄하고 폐업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발생할수록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데일리, 자, 이데일리에서는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있네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가지고 28곳이 그나마 안전하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다른 내용은 크게 비슷하죠. 그림 비슷하고, 그 다음에 ISMS 인증 취득 현황 해가지고 고팍스, 업비트, 코비, 코인원, 비서, 한비코, 캐셔레스트 뭐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네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이제 ISMS 취득 현황 해가지고 코인어스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증이 된 것들,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 인증된 것들, 2020년도부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래소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정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아이뉴스에서 이렇게 올려주신 건데, 김태환 기자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올려주셨는데, 뭐 미인증업체 일부 사이트 폐쇄, 사실 너무 팩트를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종을 사실상 상장 폐지했고, 그 다음에 벌칙 계좌, 벌칙 계좌를 이제 쓰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비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워너빗, 스포와이드, 데이빗, 비트베이 코리아, 비키니, 엘렉스 등 이제 가상자산 13곳의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와이드는 7월 말 사업 종료 공지했고, 워너밋도 4일 자정까지 출금을 마지막으로 폐쇄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4대 거래소 외에는 원화 거래소가 추가로 필요한 거, 사실상 이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설명드릴 건 이걸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뉴스 기사들을 잠깐 짜자작 보고, 거래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어떤 근황들이 있는지, 요 28곳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보고 이제 검색이 좀 잘 되는 것들, 신규 인증을 받은 곳은 사실상 생략을 좀 해볼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런 거래소들은 사실상 계좌 인증하기가 되게 힘드니까요.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도 지금 뭐 뉴시스에서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암호화폐 거래소 살생부 나왔다, 28곳 외에는 폐업해서 중앙에서 올렸네요. 중앙일보.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은 업비트, 비선, 코인원, 코빗, 그 다음에 ISMS 인증은 고팍스, 한비코 등등등에서 와우팍스까지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똑같은 기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비코가 16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계획이 있다 해가지고 가상자산 이제 사업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지금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네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거래소부터, 그린빗,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린빗이 일단 사업 종료를 한다 해서 아예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가장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고팍스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오늘 9월 14일자로 왔을 때 아직까지는 뭔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저번에 불배열에 대해서 가상자산 환급에 대한 안내,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보면은 9월 14일에 11시에 고객님의 지갑에서 전액 차감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팍스는 별 내용이 없고, 자, 한비코, 아까 전에 뉴스 기사로 따로 나왔던 한비코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준비 중이다는 뉴스 기사들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공식 정보가 뭐 나와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죠? 클레이튼 관련 토큰, 그리고 뭐 다른 건 없죠.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입출금 점검, 이거는 클레이튼이고 다른 건 없어요. 한비코도 역시 한비코, 이거 한비코입니다. 자, 한비코. 자, 그 다음이 이제 캐셔레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캐셔레스트는 일단 별 내용이 없어요. 아직까지. 캐셔레스트도 판도가 상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파일코인 외부 입출금 중지 안내, 뭐 이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텐텐텐 거래소는 정상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종료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보면은 워너마켓이 아예 종료가 된다 라고 돼 있고, 이건 아마 텐텐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C 거래소나 이걸로 지금 아예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뭐 USDT 마켓이 있는데, 지금 USDT 마켓밖에 없는데 비트코인 마켓을 이제 새로 한다는 건데, 사실상 거래 대금이 거의 빵에 가까워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텐텐텐 거래소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인빗. 자,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가상자산 거래 지원 종료 안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종료, 요런 것들이 그냥 나와 있기만 하고, 딱히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이상의 내용은 없네요. OK빗은 보면요, 워너마켓 종료를 했어요. 워너마켓 종료를 했고, 그 다음에 신규 신원 인증 도입 안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뭔가 이 느낌을 봤을 때는 워너마켓이 종료되니까 코인마켓이 개시된다는 거예요. 거래소를 보면은 뭐 BTC나 이제 이더리움 요런 마켓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요런 마켓들이 있다는 건데, 현재는 보면 여러분들 막혀 있어요. 워너하고 이더리움이 막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BITC MON 거래소를 보면 이제 마켓 종료 이렇게 해서 비크몬 같은 경우에는 마켓 지원 종료했네요. 워너마켓은 여기도 워너마켓을 없애버렸고, 자, 그 다음은 와우팍스 해가지고, 와우팍스 뭐 인증 획득 9월 13일 어저께 인증 획득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인증 획득을 한다고 해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ISMS 이제 인증을 취득했다 라고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이 나와 있으면 뭔가 싶기도 하고, 보시면 한비코 캐셔레스트 뭐 이 내용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상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이 지금 ISMS 뭐 인증을 받았다 이런 건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일단 17일이 돼봐야 좀 알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아까 거래소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 종료 및 유의 종료로 인한 마켓 이동 해서 9월 11일에 올라온 이 오아시스 거래소입니다. 오아시스 거래소. 관련해서 보면 그냥 9월 10일에 이런 것들 종료된다, 상장 폐지가 된다,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일부 종목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따로 명확하게 뭔가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포블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긴급 성명서도 내더니 결국에 그 워너마켓을 일시 중단한다고 나와 있어요. 워너마켓을 일시 중단한다. 보면은 ISMS하고 AML 시스템 구축 완료 등 대부분 요건들을 갖췄으나 실명 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워너마켓을 일시 종료하고 비트코인 마켓을 오픈하여 신고 접수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네요. 사실 프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많이 쓰시기도 하고, 무료 채굴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고 있는 이 포블게이트인데, 일단 포블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입금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중지를 시킨다는 거죠. 중지를 시킨다는 거고, 그 이후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기 뭐 나와 있는 건 워낙 출금 지원해가지고 31일까지는 뭐 24시간 출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워낙 출금 자체를 일단은 뭐 사실상 없는 걸로 지금 치는 것 같아요. 없는 걸로 치는 것 같아요. 그쵸? 없는 걸로 치는 것 같고,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하는 이 포블게이트는 뭔가 그거 의지를 남겼어요. 의지나 여력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얘는 추후에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블게이트는 일단 없앤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시 중단일 뿐이에요. 얘는 없앤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폐쇄는 아니에요. 거래 종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보라비트. 자, 보라비트 같은 경우에는 ISMS 인증 획득은 이제 3월에 진작에 했고, 그 다음에 지금 9월 10일 가상화폐 입출금 시스템 점검 안내 여기까지 해서 공지만 올라왔고, 따로 그 외에 올라온 공지가 없다는 거죠. 그 외에 올라온 공지는 없는데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로비트 봅시다. 프로비트 해가지고, 프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비트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아직까지는 프로비트 같은 경우에도 뭐가 없어요. 그죠? 뭐가 없고, 여기 보면은 출금 지원 서비스 공지,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여기 써 있는데, 보면 그냥 출금을 지원한다. 이건 3개월 전 내용이잖아요. 3개월 전 내용이고 낚였습니다. 일단 새로운 소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 없어요. 프로비트 사측 메일, 뭐 관련 변동사항, 개인정보 지침, 프로비트 사측 메일, 그죠? 프로비트는 아직까지 별게 없어요. 프로비트 넘기고, 그 다음에 비둘기 지갑, 요거 한번 봅시다. 비둘기 지갑은 보기가 좀 어렵게 됐네. 여기로 봐야 되나? 자, 원화 입출금 중단 안내해가지고 중단이 됐다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서, 이건 8월이네요. 완전 낚였죠. 자, 8월이고, 따로 비둘기 지갑 역시 나온 공지가 명확하게 없네요. 셉템버 하면은 9월 6일에 그냥 이더리움 예치 서비스 오픈, 비트코인 예치 서비스 오픈, 그냥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따로 이제 이 특근법에 대해서 뭔가 요런 대응책? 뭐 대응책이랄까?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얘도 아직까지. 일단 얘도 넘깁시다. 그 다음에 플라이빗 거래소는, 자, 플라이빗 거래소는 봅시다. 플라이빗 거래소는 중요 공지사항 해가지고 17시간 전, 4일 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면은 원화 입금 서비스 종료 및 테더마켓 서비스 해가지고, 자, 원화 입금 종료 이렇게 돼 있네요. 플라이빗. 그래서 9월 14일에 입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9월 17일에 입금 서비스 중단하고, 출금 서비스 중단은 10월 24일에 한다 해가지고 10월 24일까지 출금을 해달라, 이렇게 플라이빗은 밝혔네요. 플라이빗 거래소는 원화마켓이 종료되네요. 플라이빗은.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또 뭐 있죠? 지닥하고 여러분들 뭐 고팍스가 뉴스기사 어저께 올려드린 걸 봤을 때는 이제 지닥이 좀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보시면은 지닥은 9월 24일 내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예정입니다 라고 굉장히 좋은 소식을 올려놨어요. 9월 2일에. 그래서 9월 24일이니까 아직 10일이 남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100% 출금을 보장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닥은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전북은행이나 우리은행이었나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확정 지을 수는 없고, 어쨌든 지닥 가장 가능성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A프로빗은 관련해가지고 그냥 뭐 클레이튼 마이그레이션 지원으로 인한 입금 중지 안내,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는 가상자산 거래 지원 종료 안내 해가지고 8월에 올라온 심플한 그냥 그 공지.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공지가 없네요. 그냥 긴급일 뿐이에요. 얘는 긴급이라고 해가지고 A프로빗 해가지고 뭐 특근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 말고는 아직까지는 없네요. 아직까지는 없고, 클레이튼 메인넷 전환 및 지원 여부는 뭐 재단과 협의 중에 있다, 뭐 이런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후오비 보겠습니다. 후오비 해가지고, 자, 후오비 같은 경우에는 후오비도 별 내용이 없죠. 이렇게 보면은, 그죠? 별 내용이 없어요. 원화입금 재개 안내에서 수요일날 공지 올라온 거, 저번주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말고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제 후오비 코리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뭐 몇 개가 없어지고 원화 마켓이 종료되고,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마켓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제 USDT 테더죠. 테더 마켓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이제 그에 따라서 저는 약간 예상하는 게, 앞으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의 거래가 조금이나마 늘어나지 않을까, 오히려 줄어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USDT, BTC, 그 다음에 뭐 테더 이런 것들은 거래 자체가, 특히 이제 테더보다는 BTC가 조금 거래가 활성화됐었는데, 향후에는
이더리움하고 USDT, 테더로 하는 것들도 조금씩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어쨌든 거래소들 중에 많이 죽는다 하더라도 남은 거래소들은 테더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도움이 되거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테더에 대한 가치 좀 오르지 않을까 싶고, 뭐 이더나 비트코인 역시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코인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업비트 잠깐 봐드리면요, 업비트 잠깐 다뤄드리면 지금 비트코인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6천만원까지 갔다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인데, 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실히 떨어졌죠. 볼린저 밴드 이제 그 하단을 아예 뚫고 이제 내려가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지금이 매수 기회다, 아니다, 우리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이럴 때는 또 김푸를 봐주면 좋아요. 김푸가 현재 몇 프로 껴 있을까 이런 것도 보면요, 역푸죠. 역푸 지금 보시면 대부분 역푸입니다. 마이너스 쫙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일단은 뭐 3%에서 대부분 5, 6%,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7%, 7%, 6%, 4%, 5%, 3%, 6%. 이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솔직하게 그냥 매수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완전 저점만 완전 하단 저점을 잡으려 하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현재는 이제 일정상 봤을 때는 이제 17일이 거래소가 뭔가 없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로 뭔가 완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2일 전쯤,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에이다도 좀 많이 빠졌네요. 에이다 많이 빠졌고, 뭐 리플도 보면은 리플은 거래가 좀 약간 좀 뭐 지지부진한데, 일단은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거래소에 대한 이 긴장감은 아직 늦춰서는 안 되고, 제가 또 뭐 내일 모레 한 목요일쯤에 다시 한번 이 거래소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또 공지 한번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